안녕하십니까. 키다리 백호장입니다. 오늘은 초보 컴퓨터 조립자들을 위한 영상 2부입니다. 지금은 이제 각종 LED 선, USB 선, 또 오디오 선, 또 리셋 선, 파워 선, 여러 선이 있는데 이 부분은 자세히 하지는 않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영상이 제 영상 중에 있습니다. 그 영상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내부 선 연결할 때는 메인보드 그 매뉴얼에 책자에 잘 설명도 되어 있습니다. 그 책자를 보고 천천히 따라 하시면 되겠고요. 그게 어렵다면 제 영상을 찾아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내부 선들을 다 연결했고요. 이 선이 좀 지저분하죠. 그래서 한 곳에 이렇게 묶어서 조심스럽게 묶어서 타이로 고정을 시키려고 합니다. 선 작업이 각각의 취향에 맞게끔 하시는데요. 저도 선 작업이 좀 어려운 편이에요. 제 성격상 선 작업하는 게 좀 어렵더라고요. 일단 깔끔하게는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지금 같은 케이스 같은 경우는 이제 깔끔하게 하는데 좀 한계가 있는 케이스고 또 일반 사무용이다 보니까 내부에서 이렇게 케이블 작업하는 게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렇지만 이렇게 묶어 주시면 나름대로 좀 깔끔하게 정리가 됩니다. 선 작업이 끝났다면 이제 파워선을 연결을 해야 되겠고요. 메인보드에 파워 메인 전원 잭을 방향을 잘 보시고 꽂아 주시면 됩니다. 꽂을 때 약간 힘을 줘야 됩니다. 그냥 살짝 꽂으면 끝까지 안 들어가요. 그래서 전원이 안 들어올 수도 있기 때문에 끝까지 힘을 줘서 딸깍 소리 날 정도로 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메인보드에 보조 전원을 넣어야 되는데 보조 전원을 넣을 때 어, 일반 고가형 메인보드가 아니면 4핀으로 되어 있습니다. 좀 고가형 메인보드는 이제 8핀으로 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맞춰서 다 꽂으면 되지만 저가형 메인보드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어, 파워선이 8핀으로 이렇게 묶여 있어요. 근데 이게 잘 보시면 끝을 잘 보시면 떨어뜨릴 수 있게 돼 있고요. 지금은 이제 그래픽 카드 전원선인데 이 두 개를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표시가 돼 있어요. 그래픽 카드 쪽은 PCI라고 표시가 돼 있고 또 두 핀만 이렇게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6핀하고 2핀이 이렇게 조합이 되어 있죠. 메인보드 쪽은 이제 4핀 4핀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방향을 잘 보시고 둘 중에 하나를 꽂으면 돼요. 근데 잘 안 맞으면 잘 안 들어가겠죠. 그래서 강제로 넣었을 때 파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방향을 잘 보고 천천히 집어넣어 봅니다. 천천히 넣었을 때 잘 들어가져요. 안 맞으면 절대로 안 들어갑니다. 무리한 힘을 줬을 때 보드 쪽에 전원부 쪽, 사핀 쪽이 파손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 주시고요. 강제로 들어가면은 강제로 들어갈 수가 없죠. 강제로 엄청난 힘을 줘야 되는데 웬만하면 무리한 힘을 주지 마시고 메모리도 꽂을 때 마찬가지입니다. 메모리도 강제로 너무 세게 하면 보드 쪽이 파손이 됩니다. 메모리도 파손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보시면은 이렇게 방향을 좀 보시면 잘 알 수가 있어요. 모양을 사각형도 있고 약간 끝이 동그란 부분도 있고 이 네 핀을 보시고 정확하게 천천히 이렇게 쑥 집어넣으면 딱딱거릴 정도로 집어넣으면 문제없이 들어갑니다. 나머지 이제 4핀 선은 잘 묶어서 선 정리를 해 주시면 되고요. 선도 지금 메인보드 밑으로 제가 좀 넣어 봤어요.
그 케이블 타입이 조그만 걸로 지금 선을 묶고 있고요. 그래야지 CPU 펜 쪽에 그 4핀 전원선이 걸리지가 않겠죠. 그래서 정확히 보시고 니퍼로 잘 잘라주시면 되고요. 니퍼로 자를 때 조심할 부분은 파워선을 자르지 않게끔 정확하게 확인해서 잘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선들은 이제 뭐 SSD에 들어가는 전원선, 또 일반 사타 하드에 들어가는 전원선 이렇게 잘 빼서 좀 지저분하지 않을 정도로 선을 요령껏 잘 분배를 해서 꽂아 주시면 되고요. 보시면은 이거는 뭐 케이스에 펜을 연결할 때 쓰는 4핀짜리 전원이고요. CD롬이나 구형 CD롬이죠. 구형 하드에는 이렇게 4핀으로 했었고요. 지금 신형 하드들은 SATA 전원 케이블로 주로 하고 있습니다. 삼성 250기가짜리 SSD 하드를 설치를 해 보겠습니다. 삼성 정품이고요. 일단 케이스에서 SSD를 꺼내고, 지금 보면 케이스 상에 일반 하드 밑에 이렇게 넣으면 될 것 같은데, 그게 넣어보니까 좀 허술하더라고요. 그래서 CD롬 넣는 공간 보면 밑에 보면 또 SSD를 장착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그래서 그 공간에 넣어보려고 합니다. 네, 여기에 이제 장착을 할 건데요. 예, 장착을 하고 이렇게 보시면 위에 위아래로 구멍이 딱 두 개가 나 있어서 확실하게 조여지게 돼 있어요. 아까 처음에 했던 장소는 이제 조일 수 있는 공간이 하나밖에 없어서 그것은 좀 불안정해서 지금 다시 자리를 옮겼습니다. 양쪽 다 조여주시고, 또 뒷면에도 SSD를 조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케이스를 뒤로 돌려서 SSD를 조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잘 보이시지는 않지만 저 구멍이 두 개 나 있거든요. 그 사이에 이제 드라이버를 넣어서 조여 주시면 됩니다. 지금 위에서 볼 때는 잘 안 보이는데 약간 그 넓은 공간에서 이렇게 좀 틀어서 보시면 SSD가 보이고 SSD를 조일 수 있는 구멍이 보입니다. 자세히 보시면 되니까 보시면 되고, 저거는 그냥 느낌으로 감으로 지금 전동 드릴을 쓰고 있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정확하게 SSD를 보시고 정확한 자리에 나사를 조여주시면 되겠습니다. SS 장치는 이제 장착이 됐고요. 지금 보면 나머지 이제 필요 없는 파워선들, 이 파워선들을 어떻게 처리할 건지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파워선들 이제 SSD 파워선하고 일반 하드 파워선하고 남겨놓고 나머지 선들을 어떻게 정리할지 고민이 돼서, 아무리 생각을 해도 CD롬은 요즘 안 쓰기 때문에 CD롬 공간에 넣는 방법이 최고일 것 같아서 그쪽에 선을 다 집어 넣기로 했습니다. 자, SSD 쪽 파워 케이블을 지금 넣고 있고요. 그리고 나서 나머지 파워선들은 뭐 외장 그래픽이 없기 때문에 쓸 일이 없는데, 뭐 사무용에서는 이제 그래픽을 추가할 일이 없어서 그렇게 세팅을 해놨고요. 나중에 뭐 외장 그래픽을 써야 된다면 뭐 그때 가서 좀 곤란할 수도 있는데, 그때 이제 선을 그래픽 선만 빼서 사용하시면 되는데, 일단은 지금 선이 다 지저분해서 그래픽 선을 또 빼놓으면 외관상 상당히 좀 지저분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안 쓰는 선들은 다 한 곳에 묶었고요. CD롬 넣는 곳에 집어 이렇게 넣습니다. 측면 뚜껑 사이에 공간이 있긴 한데 아무래도 보드 쪽에 파워선들이 이렇게 바로 닿는 게 별로 좋지 않다고 생각해서
일단 최대한 보드 쪽에 가까이 가지 않도록 파워선을 다 한 곳에 다른 쪽 CD롬 넣는 공간에 집어 넣었습니다. 뭐 이걸 보시고 뭐 선정리 못한다 하실 수도 있는데, 일단은 제 생각에는 이렇게 하면 좀 더 깔끔하지 않을까 싶어서, 보드에도 영향을 주지 않을까 싶어서 일단 그렇게 작업을 했습니다. 선정리의 기준은 뭐 각자의 몫이고요. 최대한 깔끔하게 하려고 하지만 뭐 그게 안 되면 또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 일단은 보기 싫지 않을 정도만 선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측면 뚜껑을 이제 닫아 주시고, 전면으로 딱 돌아왔을 때 이제 파워선이 좀 보이죠? CD롬 쪽에서. CD롬 안 쓰기 때문에 집어 넣어 주시고, 나중에 CD롬은 넣는다 할지라도 그 CD롬 위에 또 빈 공간이 있기 때문에 그 위에 선들을 또 집어 넣으면 됩니다. 일단 이렇게 선을 다 정리를 해봤고, 케이스 자체가 좀 선정리하기에 좀 어려운 케이스고, 또 게임용 케이스가 아니기 때문에 공간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자, 일단 조립은 다 됐고, 이제 부팅을 해서 화면이 잘 나오면 성공한 거고요. 지금 보시면 이제 데이터 케이블, SATA 케이블을 일반 하드하고 SSD에다가 이제 꽂아주면 되는데, 일단 그냥 뭐 내관상 뭐 선이 그렇게 크게 불편하지 않으시면 그냥 그대로 꽂으셔도 되고요. 저같이 이렇게 좀 더 깔끔해 보이려고 하신다면 중간에 막대를 놓고 돌돌 감아 주시면 저런 모양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한쪽 홈을 잘 보시고 메인보드 쪽에 기역자 모양 잘 확인하시고 꽂아 주시고, 또 하드의 기역자 모양 정확하게 확인하셔서 꽂아 주시면 됩니다. 지금 SATA 이제 선정리 하면서 SATA 선이 좀 빠져서 다시 빼냈고요. SATA 케이블을 정확하게 또 꽂아 주시고, 또 일반 하드에도 똑같은 방식으로 케이블을 이렇게 말아 주시면 됩니다. 저는 솔직히 이 방법은 그렇게 권해드리진 않아요. 그래서 케이블이 이게 꼬이고 말리고 이런 것보다는 그냥 보기 싫더라도 그냥 일자로 있는 걸 좋아하거든요. 아무런 모양을 만들지 않고 있는 그대로 설치하는 거를 선호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좀 더 깔끔한 거를 또 원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는 있는데요. 일단 이것도 취향이죠. 뭐 컴퓨터 성능에는 뭐 크게 영향을 주는 부분들이 아니고, 각자의 취향대로 깔끔하냐 안 깔끔하냐 이거를 선호하시기 때문에 각자의 취향대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조립은 거의 마쳤고요. 이제 부팅을 해서 화면이 나오면 정상 작동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보시면 이제 파워가 5% 돼 있죠. 저 같은 경우는 파워를 꽂기 전에 5% 해놓고 씁니다. 그래야 좀 더 쇼크를 덜 먹을 것 같아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좀 더 안정적으로 컴퓨터에 데미지를 안 줄 수 있을 것 같아서 항상 전원 케이블을 연결할 때 5% 해놓고 케이블을 꽂습니다. 자, 이렇게 화면이 뜹니다. 정상적으로 뜨고 조립이 잘 됐습니다. 여기에 이제 프로그램을 설치해서 쓰면 이제 되겠습니다. OS 프로그램은 각자 뭐 정품을 사셔가지고 USB로 부팅해서 윈도우를 까시면 되겠습니다. 뭐 더 많은 정보를 드리고 싶지만 제가 좀 부족해서 이 정도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가지 빼먹을 뻔했는데요. 처음에 조립할 때, 백패널을 조립할 때 구부렸던 부분, 메인보드에
닿는 부분 중에 구부렸어야 하는 부분 중에 하나를 구부리지 않았어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영상을 보니까. 그래서 USB 쪽 3.0 포트 쪽에 지금 보시면 그 패널이 가리고 있어요. 그래서 저쪽 부분을 쓸 수가 없게 됐거든요. 그래서 다시 조립을 해야 됐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패널을 항상 조립할 때는 미리 다 구부릴 수 있는 부분은 다 구부려 놓고 조립하면 좋겠습니다. 자, 저 한 부분 때문에 지금 이제 3.0을 못 쓰기 때문에 어, 제 어, 다시 보드를 빼내고 저쪽 부분을 구부려야 됩니다. 지금 저 상태에서는 구부릴 수도 없고 빼낼 수도 없고 좀 저런 부분들이 가끔 발생하고 있는데 어, 처음에 조립하실 때 저런 부분을 무시하고 조립하시면 나중에 그 뭐 HDMI 쪽도 막을 수도 있고 또 USB 쪽을 막아서 또 못 쓸 수도 있고 또 랜카드 쪽을 막아서 못 쓸 수도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USB 쪽 한쪽은 들어가지만 한쪽은 지금 안 들어가는 상황이죠. 이게 조립할 때 저 같은 경우도 이렇게 실수를 합니다. 그래서 항상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해야 되지만 또 바쁘다 보면 가끔 저런 실수를 합니다. 여러분은 조립하실 때 뭐 여러 대를 조립하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런 부분을 신경을 많이 쓰시면 되겠고요. 지금처럼 잘못됐으면 다시 보드를 살짝 옆으로 드러내서 패널을 뺀 다음에 다시 패널을 빼지 않아도 됩니다. 패널을 빼지 않고 그 부분만 구부려 주면 됩니다. 지금처럼 나사를 6개를 다 풀러야 돼요. 그래서 저런 와셔도 다시 다 제자리에 놓고 또 조이고 해야 되거든요. 이런 불편함이 처음에 조립을 잘못하면 발생할 수 있다. 좀 조립하면서 이렇게 창피한 일이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기 위해서가 아닌 어쩔 수 없이 실수한 거지만 이렇게 영상으로 보여드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기 보시면 이제 구부러지지 않는 부분 USB 쪽 그쪽 부분이 지금 잘 안 보일 텐데 그 부분을 구부려서 다시 정상으로 만들어야겠죠. 보시면 저기 구부러지지 않았죠. 저기를 다시 한번 꼭 눌러서 보드 쪽이 잘 들어갈 수 있도록 네, 저것처럼 눌러주시면 끝. 혹시 모르니까 좀 더 구부려주면 좋겠습니다. 네, 확인. 뭐 구부리실 때 손 상하지 않게, 손 다치지 않게 조심하시고요. 그리고 그 상태에서 보드를 다시 재조립해주면 됩니다. 일단은 이 상태에서는 와셔를 다 놓은 상태로 조심스럽게 그냥 일반 드라이버로 이렇게 조립을 했습니다. 자, 영상이 도움이 많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부족하고 또 컴퓨터 용어라든지 이런 거를 잘못 말을 했거나 또 잘못 설명한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저도 수정하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 지금까지 기다리 백호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